이번에는 일본으로 떠납니다. 엔화가 많이 떨어져서 계속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방문하게 되었어요. 일본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가 남편은 오사카, 저는 도쿄를 가고 싶어 해서 오사카인 도쿄 아웃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수속을 밟고 가장 먼저 면세품을 찾으러 왔습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간사이 공항에서 남바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마지막 지하철이라 모든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듯 뛰어서 겨우 탑승했습니다. 남바역이 종점이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택시나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퇴장 시간이다 보니 직원분들이 잘 가라고 맞이해 주시네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잠을 자러 가서 굉장히 프리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의도치 않게 앞에 분과 색깔 깔맞춤이네요. 일본 지하철은 티켓을 개찰구에 넣으면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나갈 때 개찰구에 표를 넣으면 따로 나오는 것 없이 문만 열려요. 아직은 부산 놀러 온 듯한 느낌입니다. 택시를 탈지 걸어갈지 고민하다가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숙소까지 도보로 20분 정도라 그냥 걸어갔어요. 일본도 치안이 좋다 보니 밤에 걸어도 무섭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밤거리를 구경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도톤보리에 도착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바로 자고 다음 날부터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날, 일본 여행 2일차는 남편이 계획한 일정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지넨 스시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11시 40분 정도에 방문했는데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10분 정도 대기를 하고 바 테이블로 안내받았어요. 여기서는 장어버터 스시를 꼭 먹어야 합니다. 12피스 점심 특선과 베스트 1, 2, 3순위를 주문했어요. 평소 스시를 정말 좋아해서 계속 감탄하며 먹었습니다. 함께 나온 계란찜이며 스시며 모두 맛있었지만 특히 장어버터 스시가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다음 장소로. 날이 워낙 좋다 보니 길거리에서 막 찍어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아치치 타코야끼.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특히 줄이 길었습니다. 날이 워낙 더워서 타코야끼에 시원한 맥주 한잔하니 살 것 같았어요. 타코야끼를 다 먹고 또 이동합니다. 대형 모형 간판이 많이 보이니까 도톤보리에 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여기는 도톤보리에서 기념품을 사러 많이 들리는 곳입니다. 캐릭터 하나로 브랜딩하여 많은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느낌이 물씬 풍겨서 일본 선물을 구입하기 좋았어요. 하지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한참 구경하고 길링코 상이 있는 도톤보리 메인으로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선 바로 앞에 있는 H&M으로 들어왔어요. H&M 2층으로 올라가면 길링코 상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니 이곳에서 쇼핑하며 기다려보세요. 저도 사람이 줄어든 틈을 타 후다닥 찍고 왔습니다. 성수동과 비슷하다는 아메리칸 무라로 이동해봅니다. 가는 길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장식도 보이네요. 다이소가 보여서 일본 다이소는 어떨지 궁금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구역별로 나뉘어 물품이 전시된 것은 같지만 한국 다이소와 느낌이 묘하게 달랐어요. 일본 유니클로에서는 꽃도 판매하네요. 너무 더워서 스타벅스로 피신 왔습니다. 일본 스타벅스는 카운터에서 기다려 주문해야 합니다. 스타벅스에 요거트가 있길래 궁금해서 함께 구입해봤습니다. 요거트 위에 건 바나나와 그래놀라가 들어가 있었어요. 요거트 스무디를 마시며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조금 살 것 같네요.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 또 돌아다녀 봅니다. 오사카 현지인들도 많이 간다는 일본 가정식 집을 찾아가려 해요. 도톤보리에서 15분 정도만 가면 돼서 도톤보리와 한 코스로 묶어서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은 역시 자전거를 많이 타네요. 오사카는 맨홀 뚜껑도 모양이 들어가서 독특한 맨홀 뚜껑 찾는 재미가 있었어요. 일본 가정식 맛집 무라야 남바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토토로에 나올 것 같은 인테리어네요. 들어가실 때 문 높이가 낮기 때문에 머리 조심하세요. 애매한 시간대에 방문했는데도 현지인 분들이 식사하고 계셨어요.
메뉴판은 일본어지만 그림과 사진으로 나와 있어 메뉴 내용을 알기 쉬웠습니다. 주문은 QR을 찍어서 라인으로 시키는 시스템이라 약간 헤맸습니다. 오픈형 키친이다 보니 기다리는 동안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쟁반에 담겨 정갈하게 나온 일본 가정식 밥상. 계란 타마고는 젓가락으로 잘 풀어서 밥에 섞어 먹으면 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더 신기했어요. 맛은 그냥 날계란에 밥 비벼 먹는 맛입니다. 든든히 한 끼 해결하고 오사카 주유 패스를 수령하러 왔습니다. 여권과 바우처를 보여주니 금방 처리가 되었어요. 바코드가 찍힌 주유 패스는 분실 시 재발행이 되지 않으니 잘 챙겨야 합니다. 주유 패스로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안내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찾아가는 길을 엄청 헤맸는데 밖으로 나오니 스카이픽이 보였습니다. 구글맵에 스카이픽을 찍고 오면 주유패스 수령 장소를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인기 최고봉일 때라 파리 생제르맹 팝업 스토어도 가봤습니다.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눈이 돌아갔어요. 저는 긴 직사각형 타올을 구매했습니다. 정작 파리 갈 때는 타올의 존재를 까먹어서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좀 더 내부를 구경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야외 정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집 근처에 이런 쇼핑몰이 있으면 자주 갈 것 같아요. 이제 또 먹으러 이동합니다. 케밥 맛집이라고 하는데 역 근처에 있다고 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커다란 쇼핑몰 규모가 훨씬 잘 느껴졌습니다. 오사카가 역시 유명 관광지이긴 한가 봐요. 해가 조금 내려가니 하늘도 예쁘고 날도 선선해서 걷기 좋았습니다. 일본 애니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별명이 휴모의 요정인데 케밥집도 분명 영업한다 되어 있었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유 패스 게시해서 지하철 타고 다시 도톤보리로 돌아갔습니다. 매번 카드만 찍다가 오랜만에 개찰구에 티켓을 넣으니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주유 패스 카드는 꼭 잘 챙기세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도톤보리에서 가고 싶었던 어묵집도 휴무라 구글로 검색한 곳으로 들어왔어요. 구글 평점이 높은 곳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간이 엄청 잘 배어 있는데 죽순도 맛있고 특히 무가 정말 맛있었어요. 남김없이 싹싹 긁어먹고 왔네요. 하지만 맛있다고 계속 주문하다 보면 순식간에 돈이 엄청 불어납니다. 여기는 현금 결제로 하기 때문에 꼭 현금을 준비해 오세요. 도톤보리에서 어묵바를 찾으신다면 오뎅노댕으로 방문해 보세요. 도톤보리 야경을 보며 또 아치치 타코야끼를 먹기로 했어요. 주유 패스가 있다면 돈키호테에 있는 이 관람차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답니다. 저도 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탑승하지는 못했어요. 밤이 되니까 도톤보리가 더 예뻐졌습니다. 이날 하늘도 정말 예뻤어요. 주유 패스가 있으면 도톤보리에서 배 탑승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날씨가 좋고 야경이 예뻐서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좋았어요. 거리에서 맥주 한잔 하려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리에 하나 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품절이었던 아사히 슈퍼드라이를 드디어 마셔봤어요. 캔을 따자마자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거품이 줄지 않았어요. 흘린 거품을 닦느라 새로 튼 휴지를 다 썼네요. 상온에 있을 때 캔을 따면 거품이 계속 올라온다는 걸 한국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처럼 흘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캔을 땄습니다. 평소 맥주 거품을 좋아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거품 마시기를 포기하고 뒷수습하기 바쁩니다.
타코야끼나 먹어야겠어요. 거품 식고문을 당했지만 그래도 마셔봤다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시벤빵 앞에도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저희도 궁금해서 먹어봤습니다. 시벤빵이지만 가격은 500엔입니다. 돈 넣고 버튼을 누르면 쿠폰이 나와요. 잔돈도 거슬러 받고 쿠폰은 제출합니다. 시벤빵 맛은 딱 예상 가는 만주 같은 맛이에요.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오사카는 지하 거리가 잘 되어 있어서 지하도로 이동했어요. 횡단보도도 건너지 않고 시원해서 여름에 이동하기 딱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것을 사러 숙소와 로손에 방문했어요. 종류가 많아 역시 일본 편의점 쇼핑은 고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고르고 코앞에 있는 숙소로 갑니다. 네스트 신사이바시는 방 크기는 정말 작았지만 가성비와 위치가 좋았어요. 방 청소는 하지 않고 타올 교체만 요청하면 이렇게 방문 앞에 걸어놓고 갑니다. 더위와 싸우며 하루 동안 잘 놀았습니다. 아직 이때는 몰랐습니다. 다음날 더 무더운 날씨와 싸우게 될지.